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방문자 수를 2배 늘릴 수 있는 키워드 꿀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키워드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잡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광주 맛집 같은 경우 당연히 두루뭉술하죠. 이렇게 포괄적인 키워드는 검색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랑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광주 맛집보다는 송정역 맛집은 이제 역 근처까지 갔잖아요. 좀 더 검색수도 줄게 되고 내가 써볼 수 있을까? 쓰면 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키워드도 만약에 본인에게 너무 검색수가 높다. 그러면 메뉴적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면 그 키워드로 쓰게 되고 그것도 나한테는 너무 검색수가 많다 싶으면 이제 송정역 초밥으로 더 세분화 시켜보면 상위에 띄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키워드를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어 강남에 가면 강남 맛집, 순천에 가면 순천 맛집 등 머리에 떠오르는 직관적인 키워드를 많이 썼는데 이런 키워드는 검색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키워드를 작성해도 상위에 안 뜨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분들은 사실 상위에 띄울 수 있는 키워드가 많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분들에 비하면 당연히 많이 없겠죠. 이런 분들은 최대한 키워드를 세분화시키고 디테일하게 잡을수록 상위에 띄울 수 있는 키워드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키워드로 최대한 상위에 띄우고 내가 어느 정도 높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좀 더 높은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키워드를 찾는 몇 가지의 팁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저는 키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완성이 되느냐의 여부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키워드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가 다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완성을 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맛집을 쳐볼게요. 어때요? 아래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죠? 그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송정역 맛집을 검색을 해도 여기 보시면 송정역 맛집이 있죠? 그러면 송정역 맛집도 쓸 수 있죠. 그리고 광주 초밥이란 키워드를 쳤을 때도 이제 자동 완성이 되고 한번 동강대 맛집을 해볼게요. 동강대 맛집이 자동 완성이 되나요? 안 되죠,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생각나는 것을 먼저 써보고 이렇게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것은 잘 안 씁니다. 사실 우리가 검색하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검색하다가 밑에 자동 완성이 되면 어때요? 이제 누르게 되죠. 똑같아요. 비슷한 검색수에 자동 완성이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다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누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자동 완성을 가장 큰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하려고 하는 그 글의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에 관련해서 어떤 자동 완성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어벤져스라는 관련된 후기를 쓰려고 이제 생각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관련된 자동 완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어벤져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자동 완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어벤져스 엔드게임 후기 이렇게 작성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자동 완성 중에서 이게 되게 괜찮은 키워드들이 많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라든지, 시리즈 순서라든지 이런 식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괜찮은 자동 완성을 다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사용해봤잖아요. 그 키워드 도구에 다 검색을 해봐요. 키워드는 자동 완성이 되는 문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생각보다 검색수가 많은데 만약에 내가 써도 너무 상위에 안 뜰 것 같다. 그러면 패스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이것도 예전보다는 검색 수가 줄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너무 경쟁이 있는 것 같아서 상위에 안 뜰 것 같으면 그럼 그것도 패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시리즈 순서는 적당히 검색 수도 있고 내가 상위에 뜰 것 같다. 그러면 이거로 잡아서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본인이 쓰려고 하는 글의 소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자동 완성이 되는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고 자동 완성들의 검색수를 키워드 도구에서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에 뜰 만한 키워드 한두 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는데 일반 블로거 분들한테 자동 완성이 되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사업이나 홍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PC와 모바일 둘 다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미리 키워드 도구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PC와 모바일에서 자동 완성이 안 되지만 한 달에 200명 정도 검색하는 키워드로 가정한다면 그거는 써도 괜찮아요. 근데 한 달에 10명도 검색을 안 하는 키워드라면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 키워드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글을 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새로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명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업체명을 검색을 해서 어떤 리뷰라도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너무 글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검색수가 없더라도 글을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블로거 분들은 목표가 최대한 단기간에 방문자 수를 빨리 늘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자동 완성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골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팁인데요.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키워드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감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연관 검색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뜨나요? 광주 맛집 같은 경우 동명동 맛집, 수암지구 맛집, 나주 맛집 등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가 밑에 뜨게 되는데요. 네이버 모바일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상단에 나올 수도 있고 제일 하단에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키워드는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PC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화면에 우측에 보일 때도 있고 제일 하단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관련 키워드에 연관 검색어로 뜨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도 검색수를 봐보고 괜찮다면 그걸 활용해서 써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쓰고 싶은데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면 어떤 자동 완성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 저는 이 연관 검색어를 가장 먼저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위한 여러 가지 팁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당 키워드로 몇 건의 문서가 발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키워드로 글이 발행된 날짜를 참고해보고 세 번째는 해당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의 하루 방문자 수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상위에 뜰까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 키워드로 무조건 띄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는 최대한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의 확률을 높이는 것에 여러 요소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키워드로 몇 건의 문서가 있는지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검색수를 가진 검색수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는 커피 원두 추천, 다른 하나는 여자 소자본 창업입니다. 커피 원두 추천 키워드는 한 달 검색수가 3,700명이고 이제 여자 소자본 창업 키워드는 검색수가 3,770명이 나와요. 이제 되게 비슷한 수를 가져왔어요. 근데 커피 원두 추천 문서 수는 전체가 59만 건이고
비슷한 검색 수를 가진 여자 소자본 창업 키워드는 문서 수가 11,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문서 수가 적은 것은 거의 없어요. 이 두 키워드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비슷한 검색 수를 가져도 커피 원두 추천보다는 여자 소자본 창업으로 했을 때 훨씬 상위 노출이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블로그의 문서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웬만하면 문서량이 다 많아진 편이기 때문에 경쟁 정도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글이 발행된 날짜를 살펴보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량은 참고만 한다면 글이 발행된 날짜는 적극적으로 매번 체크해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글이 발행된 날짜를 보는 이유는 최근 발행된 글보다는 옛날에 발행된 글이 많을수록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게요. 광주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광주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여기 뷰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다 날짜가 나와 있어요. 블로그 탭 1페이지 안에 있는 이 블로거들이 며칠에 글을 썼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021년 거의 10월, 11월, 10월, 11월 6일 전, 5일 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최근 한두 달 안에 발행된 글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이런 광주 맛집 키워드는 저는 진짜 거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요. 아까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수가 되게 높은 키워드였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진짜 치열하고 이런 키워드는 제가 글을 발행해서 1페이지 안에 만약에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페이지 안에 떴을 때는 몇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일주일 뒤에 딱 하면 50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밀리는 속도가 정말 빠른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최근 글만 발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키워드로 글을 발행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고 제가 상위에 뜨더라도 뒤로 빠르게 밀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바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블로거 분들은 뭐 1일 1포스팅 무조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 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써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블로그 자체가 본업은 아니다 보니까 1일 1포스팅 못할 때가 많고 사실 뭐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쓰는 게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글을 안 써도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문자 수를 글을 안 써도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게 바로 그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맛집이란 키워드 말고 예를 들어 무인양품 신발 키워드도 한번 봐볼게요. 전반적으로는 2021년 7월, 10월 7일 전, 작년 글, 21년 5월, 18년 8월 26일, 올해 3월, 작년 3월. 전반적으로 최신 글보다는 옛날 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근 글이 많은 키워드보다 상위에 뜰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날짜를 보는데 한번 상위에 뜨면은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옛날 글이 많은 키워드는. 그래서 작년에 쓴 글인데도 아직까지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글에 더해서 글을 발행을 하면 계속적으로 방문자 수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래서 저는 날짜를 참고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글을 되게 많이 쓰지 못해요. 특히 일이 바쁠 때는 한 달에 글 5개 쓰면 정말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데도 방문자 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아직도 여기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부터 좀 꾸준히 열심히 해봐야지 할 때도 기존에 있던 방문자 수에 있어서 더 쌓여서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광주 맛집 키워드는 내가 당장 글을 쓰더라도 일주일 뒤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글을 또 써야 합니다. 차곡차곡 잘 쌓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글 하나를 써더라도 내가 상위에 오래 뜰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편이고 그때 이런 날짜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인데요. 이렇게 키워드의 검색 수, 최근 발행된 날짜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상위에 뜰지 안 뜰지 감이 안 온다면 이것까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미리 검색을 해보고 상위 노출이 된 블로그 3개에서 5개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블로거들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만약 상위 노출된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제 방문자 수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키워드를 글을 썼을 때도 상위에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잡아도 상위에 노출된 블로거들이 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인데 상위에 노출된 블로거들은 뭐 7000에서 8000명, 10,000명 다 그런 블로거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찾아도 그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상위에 노출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나보다 방문자 수가 많고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노출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편인데 첫 번째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검색수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 다음엔 글이 발행된 날짜, 최신 글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저는 주로 글이 옛날에 많이 발행된 그런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그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된 블로거들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를 체크를 해서 나랑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글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해당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블로그 방문자 위젯이 있는데 매일 블로그 방문자 수를 카운트하는 카운터 위젯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젯을 사용하는 블로거분들이라면 PC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 위젯을 통해 방문자 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 위젯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방문자 수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바일로 들어가서 프로필을 누르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몇 명이 접속을 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날 때쯤 대충 이 정도 들어왔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마지막 방법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블로그 아이디를 알면 하루 방문자 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블로거들의 방문자 수도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 노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오타 키워드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오타 키워드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 카페라고 글을 쓰려고 해요. 근데 검색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광주 카페 말고 카페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차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표기가 달라지면서 다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하나의 틈새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같은 장소인데 철자 하나로 다른 키워드가 된 거라서 한번 키워드 도구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또 자동 완성도 달라집니다. 장소 외에도 이제 외래어들, 예를 들어 뭐 어벤져스 할 때도 뭐 그게 어이냐 아니면 아이냐, 그리고 영화 아이맥스 할 때도 아이맥스가 어이냐 또 아이냐 이렇게 등등이 있어서 일단 외래어들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오타 키워드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의 틈새 키워드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글에 적용을 해보셔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글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키워드로 선택해 주신 단어는 제목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는 한 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키워드를 반복을 하는 것은 예전에는 공식처럼 3번에서 5번 넣어주면 좋다는 패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본문에 반복하지 않아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목에만 들어가도 굳이 본문에 단어 반복을 안 해도 상위에 띄워주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저는 그래도 잘 걸리도록 본문에 한 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는 편이고 사실은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게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키워드를 본문에 많이 작성하는 것은 얘가 의도적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키워드를 이렇게 일부러 반복한 어뷰징 문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게 한 번에서 2번 아니면 이제 4번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쓰다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10번, 20번 이렇게 쓰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다 지우고 다시 한 번에서 한 3번 이 정도 사이에서만 써주는 편입니다.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본문에 한 번도 안 써도 상위 노출이 될 확률도 있지만 검색에 잘 걸리기 위해서 반복을 해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키워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한 키워드를 어떻게 글에 적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적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글 하나 쓰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다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4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쓰려고 하는 소재에 관련해서 어떤 자동완성 키워드들이 있는지 자동완성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완성되는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 수를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상위에 뜰 만한 키워드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 주신 키워드는 무조건 제목에 넣고 본문에는 한 번에서 4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이 4개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키워드 선택해서 글을 작성하는 게 큰 과제거든요. 일단 이 4개만 챙겨도 충분하고 다음에 내가 익숙해졌다면 제가 말씀드린 팁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글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찾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렸던 그 4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나에게 맞는 키워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